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BMW 6GT 모델 중에서 630i xDrive 럭셔리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리뷰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리뷰해 드릴 6GT 차량은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 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신영중 대리님은 제가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구매했을 때 구매를 도와주셨던 딜러분이고요. 그래서 BMW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영중 대리님께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보고 연락드렸다고 하면 정말로 잘해주실 겁니다. 신영중 대리님 다시 한번 차량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BMW 630i xDrive 럭셔리 모델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6G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 시리즈와 함께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630i 모델이 있지만 디젤 모델 620D와 630D가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630i와 640i 모델 총 4가지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한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볼륨 모델은 개인적으로 630i, 오늘 제가 리뷰 드리는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530i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같은 30i지만 530i는 직렬 4기통이고요. 630i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주행 리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시승기를 통해 전달 드렸던 부분이 있고 오늘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GT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더 잘생겨졌어요. 근데 좀 더 잘생겨졌지만 뭐 5 시리즈나 쿠페 모델만큼 엄청나게 멋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 5GT나 6GT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멋있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에 디자인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6GT는 다 좋은데 디자인 하나가 조금 아쉬워라는 평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전면부만 보면 이게 6GT야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세련되고 스포티하게 많이 얼굴이 다듬어졌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면 BMW의 상징과도 같은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조금 더 차가 커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전면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요소가 바로 여기 있는 키드니 그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 L자형 헤드라이트입니다. 원래 BMW는 코로나 링이라고 해서 이 원형 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L자형 주간전 조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5 시리즈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코로나 링은 조금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제 성향에는 그렇게 맞진 않았는데 이번에 L자로 바뀌면서 훨씬 더 남성다워지고 조금 더 강인해졌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또 M 스포츠 패키지는 아니고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하단 범퍼가 M 스포츠 패키지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확실히 하단 범퍼가 조금 더 과격하게 되어 있는데 럭셔리 모델은 그냥 깔끔하면서 여기 좌우측에 세로형 에어 인테이크 홀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단부를 보게 되면 반자율 주행 레이더 센서도 하단부에 위치해 있게 되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BMW와 현대자동차는 약간 하단 쪽에 레이더 센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도로 주행하다가 돌이 튄다거나 조금 물체가 딱 튀었을 때 조금 깨질 염려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 키드니 그릴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를 하단에 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만 봤을 때는 정말로 멋져요. 이게 6GT야 싶을 정도로 전면부의 디자인은 확실하게 멋지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로 살짝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게 6GT구나 라는 실루엣이 드러나게 됩니다. 5 시리즈와는 측면부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어요. 휠 같은 경우에는 6GT는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640i만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모두 다 19인치 휠이 적용되게 되고요. 이 휠이 가장 기본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스포크 휠로 되어 있는데 6GT의 디자인과 크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무난한 휠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휠은 M 스포츠 패키지 휠이 조금 더 멋있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 럭셔리 휠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한 측면부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6GT만의 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실루엣을 한번 보면 정말로 오묘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크로스오버 세단으로서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6 시리즈 모델입니다.
6GT는 사실상 동급에서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원래 6 시리즈가 그란 쿠페로 나올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 CLS나 아우디 A7을 경쟁 모델로 갖고 있었지만 6 시리즈가 이렇게 GT 성향으로 아예 바뀌면서 경쟁 모델이 없어졌어요. 국내 모델로 치더라도 경쟁 모델이 거의 없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6GT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GT의 또 장점은 이 플랫폼을 7 시리즈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휠베이스가 무려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이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6 시리즈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메인 포커스로 보시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세단보다 확실하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너 드리븐의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쇼퍼 드리븐의 성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6G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도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더욱더 개선이 많이 되었고 이제 못생겼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측면부를 지나서 이번에는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후면부가 가장 못생겼었는데 후면부도 많이 멋있어졌어요. 후면부를 보게 되면 역시나 멋있어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 테일 램프입니다. 테일 램프가 더욱더 얇아지고 조금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테일 램프가 주는 매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6GT의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정 리어 스포일러. 순정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난 다운포스를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물론 뭐 그 역할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물론 가장 큰 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겠지만 그래도 리어 스포일러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것도 6GT가 가지고 있는 익스테리어의 특징이에요. 뭐 못생겼지만 그래도 잘생겨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6GT 같은 경우에 그 노력이 좀 가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단 듀얼 머플러 보면 거의 5 시리즈와 크기와 디자인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뭐 엄청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잘생겨졌다, 잘생겨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 이번에 6GT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이 쿠페를 닮아 있는 이 라인이 차를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전 5GT는 정말로 여기가 푸짐해가지고 되게 통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6GT 페이스리프트는 전체적으로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약간 지방을 뺀 커팅을 많이 한 굉장히 담백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몸짱이 됐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이 라인을 보시면 여기 햇빛이 딱 반사돼 가지고 라인이 아주 선명해요. 이 라인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딱 요 뷰가 6GT에서 가장 멋있는 각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라인이 6GT가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인테리어에 타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i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GT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바로 이 도어예요. 도어가 무려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프레임이 없어요. 보통 쿠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6 시리즈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프레임이 없는 도어입니다. 한번 창문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네, 이런 또 멋있는 요소가 곳곳에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어 보이려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CLS 정도 돼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6GT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뒷좌석도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지금 럭셔리 트림이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와는 핸들 디자인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트는 모카 컬러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좌석은 거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 시리즈랑 큰 차이점은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점은 저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에서 12.3인치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타서 하나씩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번 작석을 해봤고요. 왼쪽 부분부터 천천히 기능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쪽에는 도어 잠그고 해제하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메모리를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윈도우와 윈도우 락 거는 버튼, 좌우측 사이드 미러 조절하고 저 아래쪽에는 트렁크 오픈하고 닫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기능들 마련되어 있고 안개등 마련되어 있고 주차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차들은 대부분 파킹등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핸들 쪽으로 와보게 되면 핸들은 럭셔리 트림이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와는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들 왼쪽 여기를 보게 되면 이 BC 같은 경우에는 온보드 컴퓨터라고 해서 여기 계기판 오른쪽에 트립 메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 요 버튼은 이제 오토 하이빔 켜실 때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향시등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에 또 6GT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와 함께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반자율 주행이 더욱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밀하고 정밀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이 특징이고, 저기 계기판 보시면 위쪽 상단에 2개의 적외선 카메라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반자율 주행을 실행할 때 좀 다른 곳을 본다거나, 그리고 재출발할 때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시선을 한번 저쪽으로 두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그런 기능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볼륨 조절하고, 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메뉴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은 음성 인식으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안녕 BMW, 저 여기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전석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 오, 이렇게 열겠습니다. 아주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도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 하단에는 핸들 열선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건 M 스포츠 패키지와 동일한 위치고, 핸들 이 안쪽에도 이렇게 스티치로 좀 더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립감은 나쁘진 않은데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가죽인 것 같긴 해요. M 스포츠 패키지는 훨씬 더 부드럽긴 한데, 이 가죽도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마련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럭셔리 트림이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주유 게이지가 있고요. 여기는 주로 속도, 오른쪽은 RPM, 그리고 온보드 컴퓨터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나오는 메뉴들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의 시인성은 저도 지금 5 시리즈 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큰 단점도 없고 큰 불편함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 디지털 계기판의 성능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핸들 오른쪽에 여기는 워셔액과 와이퍼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오른쪽 뒤쪽에는 엔진 시동 켜고 끄는 버튼, 오토 스탑 앤고 켜고 끄는 버튼도 하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게 되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컨트롤러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까워요. 제네시스처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살짝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라서 조작하기도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공조 조절하고 비상등 여기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안정 시스템들을 한 번에 켜고 한 번에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별도로 여기서 인디비주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안전 기능과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서 모두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충돌 기능, 앞차와 충돌을 막아주는 기능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와 다양한 안전 기능들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 바로 이 버튼들이고요. 여기서는 모드와 밴드, 그리고 여기서는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요 1, 2, 3, 4, 5, 6, 7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즐겨 듣는 라디오 주파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98.1로 체크하고 1번을 꾹 누른다 그러면 98.1이 1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듣는다거나 블루투스를 사용하다가 1번을 누르면 바로 98.1이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가 있다라는 것도 BMW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시크 넘기고 다음 곡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쪽에는 이제 공조 세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에어컨 맥스, 그리고 여기는 바람의 방향 조절, 앞유리 성해 제거와 리어 성해 제거, 여기서는 이제 온도 켜고 끄고, 여기서는 풍량 세기는 터치입니다. 터치로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5 시리즈와 동일해요. 여기는 열선 시트 3단계, 그리고 통풍 시트도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승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메뉴를 누르면 여기 위쪽에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메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네, 앞에도 방향 조절할 수 있고 싱크, 내부 공기 순환, 에어컨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2개.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납 공간이 부족한 면은 있어요. 저도 5 시리즈 타면서 좀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수납 공간 부분들인데, 컵홀더도 좀 작고 아무래도 여기 기어 변속기도 있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좀 불편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와보면 전자식 기어 변속기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눌러서 이렇게 변속하게 되고 파킹. 근데 이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딱 잡으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ESP 끄는 버튼,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음성 인식으로도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안녕 BMW 불러서 음성 인식으로도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BMW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버튼은 주차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버튼이고요. 서라운드 카메라와 리어 스포일러를 여기서 수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 6GT의 특징 중에 하나죠. 리어 스포일러가 마련되어 있다. 다이얼 컨트롤을 통해서도 센터 디스플레이 메뉴들을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여기서 목적지도 글씨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 기능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쪽에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USB는 C 타입 하나가 마련되어 있어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이 퀼팅이 좀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몸을 좀 꽉 잡아주는 느낌인데 5 시리즈나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평평합니다. 물론 에어 볼스터가 있어서 이렇게 쫙 조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트에 대한 호불호도 좀 나뉠 것 같긴 하고, 이 헤드레스트가 여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밀면은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좀 더 잡아줄 수 있다라는 이런 세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5 시리즈와 다른 점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럭셔리 트림이기 때문에 이 헤드라이너 부분이 베이지입니다. 블랙이 아니고 베이지예요. 그래서 앞좌석의 구성이나 이런 착자감이라든지 느낌은 물론 운전해보면 좀 다르지만 그냥 앉아있는 느낌은 5 시리즈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트림도 똑같고요. 시트도 모카 가죽으로 똑같고, 여러 가지 버튼류나 기능들이 5 시리즈랑 똑같아요. 하만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제 5 시리즈랑 똑같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뒷좌석이겠죠.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GT의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GT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죠. 바로 2열 시트의 공간입니다. 역시나 5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넓고 헤드룸도 넉넉한 편입니다. 한번 타볼게요. 그래서 운전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췄고요. 확실히 넓어요. 여기 딱 한 뼘 나옵니다. 완전한 한 뼘 나오고, 시트 포지션은 5 시리즈보다는 좀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뒷좌석 시트 포지션도 높고, 여기 GT, 딱 GT라고 여기 마감이 되어 있고, 하만 카본과 뒷좌석 송풍구도 있고, 이건 5 시리즈도 있습니다. 5 시리즈도 있고, 여기 센터를 보게 되면 양쪽으로 다 마련되어 있고,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존이에요. 4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풍량 조절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밑에는 C타입 USB 2개가 있고 시거치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4존 에어컨에 여기 비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헤드룸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도 2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컵을 꽂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소재는 고급스럽고요. 근데 이 포지션이 확실히 5 시리즈보다 높아요. 앉자마자 딱 느껴집니다. 5 시리즈보다 높구나. 확실히 헤드룸을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좀 썼다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뒷좌석은 정말 안락합니다. 그래서 6 시리즈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2열 시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이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부분과, 하지만 역시나 6GT 차량도 여기 센터 터널이 넓기 때문에 5명이 좀 편하게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턱이 좀 높기 때문에 가운데 앉은 사람은 쫙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렁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GT를 고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죠. 바로 뒷좌석에 이어서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면 역시나 5 시리즈 일반 세단보다는 확실하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여기 버튼 한 번으로 폴딩이 가능해요. 트렁크에서 폴딩이 가능합니다. 굳이 뒷좌석으로 가지 않아도 버튼 한 번으로 폴딩이 가능해요. 근데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우는 거는 뒤에 가서 수동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넉넉한 트렁크 공간도 6GT를 고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트렁크가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반드시 SUV가 아니더라도 이제 6GT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한 수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6GT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MW 630i xDrive 럭셔리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차량 제공해주신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 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